네,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DCF 모델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례 기업을 하나 꼽아야겠죠? 제가 어떤 기업을 할까 고민하다가 뭐 일단 뭐 요즘 미용기기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뭐 클래시스라는 기업을 하나 뽑아서 DCF 모델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트에 오셔서 클래시스 검색하시고 뭐 가장 최근이죠. 지금 재무제표를 이제 다운 받으시면 되고요. 네, 여기서 다운 받으시고, 뭐 일단은 저는 엑셀 자료를 많이 다운을 하니까요. 엑셀 자료를 다운해 놓고, 그렇게, 네, 지금 이렇게 클래시스의 가장 최근, 재무제표죠. 엑셀로 다운을 받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단은 우리가 보통 DCF를 계산할 때, 어, 가장 먼저 우리가 정보를 가져와야 될 게 매출액이 있습니다. 매출액. 매출액을 먼저 가져오는 것부터 시작을 할게요. 먼저 매출액을 가져올 거고요. 근데 이제 매출액을 가져오려고 봤더니 최근 손익계산서가 반기 보고서였죠. 뭐 반기도 있고 분기도 있을 텐데 어찌됐든 이거를 최근 가장 정보로 반영하는 게 그나마 의미가 있을 테니 요 반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TTM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됩니다. TTM 자료로 변경을 해야 될 건데요. 네, 그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반기를 다운을 받았죠. 이제 사업 보고서로 검색을 다시 하시면 최근 사업 보고서가 나오겠죠. 이제 사업 보고서를 또 다운을 받습니다. 뭐 다운까지 받을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어 일단 매출액을 보기 위함인데 어차피 최근 3, 4, 5년도 정도의 기업의 이제 흐름, 추이를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운을 받아서 받아 놓으시면 좋습니다. 엑셀 마찬가지로 다운을 받아 놓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자료는 클래시스 우리가 이제 예시를 든 기업이죠. 클래시스의 21년 결산 기준으로 온기 손익계산서죠. 21년 최종 매출액이 될 거고 이거는 22년 6월까지 반기 즉 보고서가 됩니다. 매출액이 됩니다. 이거를 TTM 자료로 갖고 오는 거는 간단하죠. 일단은 사업 보고서에 이제 매출액만 먼저 해볼게요. 매출액을 복사를 해서 네, 여기다 이제 뭐 두고요. 매출액을 두고 매출액이 이게 1년치니까 여기서 매출액 전체 매출액에서 작년 누적 기준을 빼주면 되겠죠. 빼주고 이 빼준 거와 최근 누적 기준을 더하면 지금 최근의 TTM이죠. 최근 4분기의 매출액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지금 최근의 TTM이라고 매출액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지금 요 수치를 지금 TTM 기준으로 매출액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네. 요거를 우리가 지금 만들려는 모델의 매출액으로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이렇게 매출액을 갖고 왔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기준 2022년 2분기까지를 반영한 최근 4분기죠. 가장 최근의 매출 실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분석을 하는 시점이 반기나 뭐 지금 분기라서 그렇지 결산 기준으로 온기 사업 보고서 즉 제대로 된 손익계산서 1년치가 나온 경우에는 그대로 갖다 쓰시면 좀 더 수월하겠죠. 네, 이렇게 TTM 기준으로 매출액 하나 했고요. 네, 다음은 요 밑에 이제 매출액 성장률을 이렇게 넣고요. 이 성장률은 다음에 조금 더 분석을 해서 넣을 거고요. 다음은 우리가 이제 넣어야 될 게 에빗입니다. 에빗을 넣어야 되고요. 이 자료는 이게 이 에빗이죠. 에빗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일단은 쉽게 보시려면 간단하게 그냥 영업이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아까 봤던 클래시스 이 반기 최근 손익계산서의 이 영업이익을 지금 에비스로 그냥 보셔도 되는데 사실 정확하게는 그 의미가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에빗은 실제 영업 활동과 관련 없는 항목은 제외를 해야 되는데요. 따라서 우리 영업 이익 이외에도
이 기타 수익과 기타 비용 부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물론 지금 우리가 사례로 삼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금액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고 영업이익에 비해서 비중이 작기 때문에 무시를 해도 될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에빗을 그냥 영업이익으로 대입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좀 더 원칙적으로 기본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 엄밀히 말해서 이 에빗은 영업 활동과 관련 있는 항목은 이 영업 이익에서 추가를 시켜줘야 됩니다. 결국엔 이 기타 수익, 기타 비용 이 세부 내용을 봐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영업 활동과 관련 있는 실적을 뽑아내야 되는 건데 세부 항목을 보통 보게 되면 대부분이 이제 외환 관련이라든지 뭐 또는 유무형 자산 손실 뭐 이런 등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항목은 사실 영업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포함을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영업이익 부분에서 포함을 시켜줘야 되는 게 맞고요. 물론 기타 수익, 기타 비용 내부 세부 내용을 보시면 뭐 잡손실이라든지 뭐 기부금 뭐 등등 해서 뭐 사실 영업과 무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려면 그 내부 세부 내역을 분류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금액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고 무시해도 될 만한 정도라면 그냥 영업이익으로 쓰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며 종합해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에빗을 정확하게 의미하려면 이 영업이익에다가 기타 영업 외 수익이죠. 그러니까 기타 영업의 이익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기타 영업의 비용을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에빗이 계산이 되고요. 지금 요 외 더하기 빼기가 다소 생각하시는 것만큼 반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엄밀히 지금 영업 활동과 관련되는 항목을 제하고 관련 없는 항목을 제하고 관련 있는 항목을 추가하면서 뭐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고민을 해보시면 요 더하기 빼기가 반대로 계산을 하는 게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뭐 이렇게 되겠죠. 에빗 영업이익에다가 기타 영업 외 이익을 더하고 그다음에 기타 영업의 손실을 빼주는 요 식으로 이렇게 좀 작으신가요? 이렇게 좀 확대를 해보면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예,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우리 지금 사례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타 비용이라든지 기타 수익 뭐 그렇게 영업이익에 비해서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무시해도 될 정도, 크게 무시해도 될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한번 뭐 기타 수익의 세부 내용 한번 빠르게 살펴보면 네, 역시 뭐 잡이익이죠. 지금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지금 영어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금액이 그렇게 무시해도 될 만한 정도죠.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에빗은 그냥 영업이익으로 봐도 크게 무리가 없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기타 수익과 기타 비용이 유독 크다면 그 세부 내역을 주석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좀 더 뭐 분류를 통해서 가감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뭐 그 가감할 때 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빗에서 영업이익 플러스 요 식을 적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이건 뭐 식은 보셨으니까 일단 지우고 다음은 세후 순영업 이익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서 뭐 중요한 것은 이제 법인세율이 되겠죠. 세후 순영업 이익률이 이익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네. 다음은 이제 감가상각비가 들어갑니다. 저는 여기에 무형자산을 포함을 시키거든요. 무형자산을 포함을 시키는 감가상각비가 이제 포함이 돼야 되고요. 네, 다음은 운전자본의 변동. 이제 이렇게 운전자본의 변동이 들어갑니다. 운전자본의 변동에는 크게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세 가지는 보시는 것처럼 이 재고 증감, 그다음에 매출 채권 증감, 매입 채무 증감입니다. 이 증감이 이제 들어가야 된다라는 내용을 이제 아셔야 되고요.
네,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되면 OCF가 영업 현금 흐름이죠. 영업 현금 흐름이 이제 계산이 될 테고요. 영업 현금 흐름에서 가장 중요하게 또 빠지는 게 이제 캐펙스가 있습니다. 캐펙스가 이제 다음으로 들어가고요. 예, 캐펙스가 들어가고 다음에는 이상하게 됐네요. 캐펙스. 예, 캐펙스가 들어가고 이 캐펙스를 반영해서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 FCF가 잉여 현금 흐름이 나오겠죠. 잉여 현금 흐름. 미래 실적에 대한 잉여 현금 흐름을 나중에 이렇게 현재 가치로 다 승가하기 때문에 잉여 현금 흐름이 중요해요. 정확하게는 이 잉여 현금 흐름 FCFF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큰 차이는 없지만 이 FCFF는 기업에게 귀속되는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기업에게 자금을 투자한 뭐 부채든 자기 자본이든 타인 자본이든 모든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현금 흐름, 그러니까 뭐 차입이라든지 이자 비용에 대한 영향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FCFF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나중에 할인율로 이 외를 쓰기 때문이죠. 이 외를 써야 되기 때문에 FCFF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우리 가장 중요한 이 외를 우리가 이제 할인율로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 발생하는 기업의 이제 잠시만요. 여기가 2022년이었죠? 2023년 뭐 이런 식으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의 할인율로 이 외를 쓰게 될 거고요. 이 FC 잉여 현금 흐름이 쭉 있겠죠? 이거를 끌어당겨 오는 할인율로 이렇게 쓰게 됩니다. 여기서 이 외를 끌어오면 결국에는 이 오퍼레이션 가치가 나오겠죠? 지금 현존하는 오퍼레이션 가치. 네, 오퍼레이션 가치가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나중에 터미널 밸류까지 더해서 이렇게 들어갈 것 같고요. 보통 이 연도는 5년이나 10년 이렇게 많이 쓰는데 저는 뭐 늘 5년이나 10년을 많이 쓰는데 저는 이제 10년을 많이 쓰다 보니까 뭐 그건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면 됐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첫 번째 사실 뭐 시작했던 영상인데 지금 이거를 지금 밝은 고딕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첫 번째 이제 오퍼레이션 가치까지는 계산되는 항목들이 이렇게 모두 나열이 된 거고요. 시간이 벌써 10분이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정도 포맷으로 일단은 좀 끊고 다음번에 이제 매출액까지는 나왔으니까요. 이제 에빗이라든지 뭐 이렇게 감가상각비 뭐 증감 부분, 느는 부분들까지 디테일하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